소위 인생의 목적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뭘 포기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다. 경제학의 기본 개념 중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다. 기회비용은 본질적으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간접적으로라도 비용이 든다는 걸 의미한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찬양한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일은 보통 극도로 높은 기회비용을 요구하는 법이다. 모든 걸 가지려는 사람, 즉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모두 채우려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어떤 부족함도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 모든 걸 가져야 한다는 믿음이 인생을 지옥의 무한 궤도에 빠지게 만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경 끄기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해주는 단순한 방법이다. 이 능력을 발달시키면 이른바 실용적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실용적 깨달음이란 삶이 늘 어느 정도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엄청난 고난들을 순탄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천하무적이 될 수 있다. 단언컨대 고통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애쓰지 마, 노력하지 마, 신경 쓰지 마. 미국 문단에서 언더그라운드의 전설이라 불리던 찰스 부코스키는 주정뱅이의 바람둥이의 노름꾼의 망나니의 구두쇠의 게으름뱅이였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시인이기도 했다. 세상에서 자기계발서와 가장 거리가 먼 남자이다. 부코스키는 원래 우체국 사무원이었다. 쥐꼬리만 한 월급의 대부분을 술을 퍼마시는 데 써버리고 나머지는 경마장에 날렸다. 밤이 되면 낡아 빠진 타자기 앞에 앉아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머리를 쥐어짜 시를 쓰기도 했으며 고주망태가 되어 마룻바닥에 널브러졌다가 그대로 아침을 맞이하기 일쑤였다. 그렇게 30년을 흘려보냈다. 그가 50세가 되었을 때 작은 독립출판사의 편집자가 웬일인지 그에게 흥미를 보였다. 난생 처음 부코스키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다. 자신에게 이런 기회는 10중 8구 다시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던 그는 편집자에게 답장을 보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겠군요. 우체국에 남아서 돌아버리거나 나가서 작가놀이를 하며 굶거나 전 굶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마친 부코스키는 불과 3주 만에 자신의 첫 장편 소설을 내놓았다. 제목은 그냥 우체국이라고 붙이고 헌정사는 이 책을 아무에게도 바치지 않습니다. 라고 썼다. 그는 단숨에 성공한 소설가이자 시인으로 발돋움했다. 부코스키의 이야기와 같은 성공담은 미국 문화를 설명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요소다. 그의 삶은 아메리칸 드림이 무엇인지 생생히 보여준다. 누군가 목표를 위해 분투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다가 결국 그 허황된 꿈을 이루는 이야기 말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코스키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 애쓰지 마.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명성을 얻었음에도 부코스키는 루저였고 스스로도 그걸 알았다. 그가 성공한 건 위너가 되려는 열망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루저임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숨김없이 글로 풀어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부코스키는 한평생 자신이 생겨먹은 대로 살았다. 부코스키는 자신을, 특히 가장 못난 모습을 숨김없이 오롯이 드러냈으며 결점을 태연하게 세상과 나누었다. 그의 천재성은 이런 단순한 능력 안에 있다. 부코스키가 성공한 진짜 이유는 자신의 실패에 초연했기 때문이다. 그는 성공 따위에는 신경을 끄고 살았다. 유명해지고 성공했다고 해서 부코스키가 훌륭한 인간이 되지는 않았다. 그가 훌륭한 인간이 됐기 때문에 유명해지고 성공한 것도 물론 아니었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긴장의 연속인 삶 속에서 힘을 빼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알 거다. 순간적으로 힘을 주는 것보다 나도 모르게 긴장감이 담겨있는 부위를 이완하고 힘을 빼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힘을 주는 것보다 힘을 빼는 것이, 빠르게 하는 것보다 느리게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영역이다. 때로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의연해지고 초연함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것은 어떨까? 달릴 때는 몰랐던 풍경들이 비로소 멈추어서야 보인다.
우리는 한 발 물러나 마치 게임 속 캐릭터를 모니터로 바라보는 것처럼 넓게 보아야 한다.